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아침 드디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대규모 무역 협정이라고 체결하게 되면서 무려 3,500억 달러, 약 488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세는 15%로 조정됐죠. 올해 이번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25%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사실상 25%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그보다는 10% 낮아졌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라는 시각도 있고요. 아니 원래 10%였는데 지금 5%가 오히려 올라간 거니까 오히려 문제 아니냐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하고 경쟁해야 되는 일본, 유럽하고도 똑같은 15% 받았으니까 그래도 대등한 입장에 섰다 라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거 아니냐, 이제 현대차 어떡하는 거냐, 한국 GM도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로써 미국의 진출을 더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라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은 이 한미 무역 협상이 자동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분위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은 일본보다 더 적게 투자했는데 쌀 시장을 다 지켰다, 이거 뭐냐, 게다가 우리가 투자 금액이 더 높은데 관세는 어떻게 똑같이 15%냐, 우리 일본은 도대체 뭘 한 거냐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우리 언론도 비슷합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 관세 15%지만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원래 한미 FTA 국가였으니까 관세가 0%였는데 일본은 2.5% 관세였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일본하고 똑같아진 건 사실상 우리가 2.5% 정도 더 손해본 거다, 잘못 협상한 거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지금 보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기가 잘못했대. 이게 뭐죠? 협상 잘했다 얘기하면 트럼프가 그걸 보고서 여씨 이거 한 대 더 때리자 이럴까봐 그러시는 건가? 약간 우는 소리 하는 작전 뭐 그런 건가? 저희는 그런 깊은 생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드라이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용만 조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기사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에서 15%로 인하했다. 사실은 조금 웃기죠. 왜냐하면 25%를 한 적이 없어. 약간 하기로 하겠다고 말했다가 낮춘 건데, 아 이걸 인하라고 해야 되나? 엊그제까지 10%였는데 15%가 된 거거든요. 인하인가? 어쨌든 트럼프가 정말로 뭐라고 썼나, 미국 한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소유, 통제하고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멘트가 굉장히 세죠. 여기 보면 owned and controlled by United States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소유하고 직접 컨트롤한다. 한국은 진짜 돈만 내, 그걸 미국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잠시 후에 이 디테일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또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거액인지 굉장히 걱정되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왔을 때 발표가 될 거다. 또 나는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새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시고 2주 안에 만나서 협의 세부 사항을 더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 그때가 되면은 이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겠죠. 이거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섣불리 얘기할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까지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이 협상 잘해주기를 빌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얘기는 이어집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개방한다. 아니 그 전에 개방 안 한 게 뭐가 있나? 우리가 농산물 관련해서는 한미 FTA 때 이미 한번 싹 쓸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개방했어요. 개방 안 한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 근데 과일의 대부분은 우리가 미국에서 오렌지는 이미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과일 중에서 사과가 대표적인 과일이었어요. 나머지 과일은 우리가 수입해도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사과를 가져오는데 45% 관세로 돼 있습니다. 45%면 사실상
수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소고기였는데, 쌀은 5% 관세로 13만 톤까지 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받게 되면 그럼 500% 넘는 관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13만 톤까지만 수입할 수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쇠고기 같은 경우는 30개월의 원령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광우병이다 뭐다 해서 30개월이 넘어가면 광우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수입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요번에 당연히 열릴 거라고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쇠고기는 개방을 안 했어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게 왜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다 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협상 상대가 하나잖아요. 미국 하나인데 미국은 협상 상대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를 다 협상해야 돼서 미국 입장에서 우리보다 아마 시간에 더 쫓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쇠고기는 손을 댔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손을 안 대고 그냥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된 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단 관세, 미국에 갈 때 관세 15%다 라는 겁니다. 아니 15% 이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굴욕 외교 아닙니까? 한국은 미국으로 수출 못하고 미국 차는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한미 FTA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상호 간에 0%였어요. 미국에 수출할 때도 0%,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도 0%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0%로 들어온다. 이건 뭐 새로운 일은 아니다. 반면에 미국으로 갈 때 15%, 이건 새로운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나?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25%의 품목별 관세라는 걸 매겼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현대차가 미국에다 수출할 때는 25% 관세를 냈어야 됐어요. 그 관세는 어차피 소비자가 내는 거지만 그걸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 관세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현대차가 손해를 보면서 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죠. 미국으로 갈 때 25% 있었던 보편적 품목별 관세, 그걸 15%로 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호관세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관세,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15%의 이 자동차의 품목 관세도 똑같이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15%가 됐으면 컵에 물잔이 절반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기존에 0% 비교하면 많이 오른 거야. 근데 25% 비교하면 많이 내린 겁니다. 그죠? 야, 이거 참 이렇게 되니까 이게 논쟁이 끊일 수가 없어. 자, 그럼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것을 조금만 자세히 보도록 하죠. 미국 언론을 보면요,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트럭 수입을 늘리기로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늘리면 좋은데 미국산 승용차 픽업 트럭이 이미 관세가 0%야. 그래서 더 낮출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관세를 할 수는 없잖아. 트럼프 말은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이 완전 개방했습니다 해서 마치 기존에는 개방이 안 됐던 거를 지금 개방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뭘 더 내준 거는 없긴 합니다. 없긴 해요. 소비자들이 강제로 더 사게 할 수는 없잖아. 지금 팔리고 있는 거에서 큰 변화가 있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협상단 입장에서는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명분은 챙겨드리고 실질적으로 내드린 건 그다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 외의 세금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미국 차를 수입하면 우리나라에 뭐 내야 됩니까? 개별 소비세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다 내잖아. 교육세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나가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가져오는 가격이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소비자가는 거기에 세금을 갖다 붙이죠.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붙이게 되죠. 그걸 붙이게 되면 18%에서 24% 정도 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3천만 원짜리 차를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570만 원에서 720만 원 정도 나가게 되니까 대충 한 3,700 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미국산 수입차가 좀 싸지지 않을까? 그건 확실히 아니고요. 역시 세금은 그대로 매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비관세 무역 장벽을 철폐해라. 그러니까 지금 관세는 0% 오케이 알겠는데 비관세 장벽이 또 있다 라는 겁니다. 비관세 장벽이 뭐 있나? 요거는 굉장히 디테일이어서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전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게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우리나라 자동차들 대충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받게 되는데, 미국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보조금을 200만 원 받던가 아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수입차에 대한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고 얘기할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게다가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로 얻어맞았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얻어맞기도 하고 주행거리에 대해서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테슬라가 항상 볼멘 소리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불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안전규정 요걸 허용해 주기로 한 거 그 약속을 준수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FSD를 한국에서 도입하는 거, 야 그거 조금 문제 있지 않냐? 원격에서 스마트 서먼하는 거 그거 좀 위험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미국에서 허용되는데 미국에서 허용되는 걸 왜 너네가 허용을 안 해줘? 그거 해줘야지 라고 요구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보행자 안전 규정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등등등의 문제로 한국의 수입을 조금 주저주저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마도 그런 거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무슨 명목으로 막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마 막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미국에서 잘 팔리는 자동차들도 한국에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드 F150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데 한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팔리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팔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배기량이 너무 크고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다 해서 안 팔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외의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벳 C, 발음하기 좀 그런데 C8 같은 경우에 한국 GM의 사장 중에서 콜벳을 우리나라 정식 수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우리나라의 소음 규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음 규제 때문에 정식 수입이 안 됐다. 또 지상고 때문에 우리나라 못 들어오는 차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병행 수입해서 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풀어줘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콜벳이 한국에 들어온다? 한편으로는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잠깐만, 이게 미국 차 사이버 트럭 같은 거 보행자 사고 나고 미국 스포츠카 들어오고 막 도로를 시끄럽게 만들고 이러면 미국 차가 한국을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상징같이 느껴져서 좀 언짢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복잡해집니다. 지금 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여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 경쟁국들이 다 비슷한 관세를 갖고 있고, 일본이 이미 밝혔듯이 미국을 대상으로 흑자를 내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관세율이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무려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돈은 미국이 소유하고 미국이 컨트롤하고 그리고 90%는 미국이 또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느낌상 삥 뜯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3,500억 달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0억 달러는 미국 천연가스, LNG 등 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도 삥 뜯기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일단 1,000억 달러가 에너지 구입비라고 하는데 정말로 뺏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에너지를 구입해야 되니까. 우리가 연간 에너지를 어느 정도 구입할까? 연간 1,500억 달러씩 씁니다.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사실. 지금 3,500억 달러라는데 우리 2년치 에너지 구입비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5년간 얘기하는 거잖아요. 5년간 1,000억 달러라고 하면 30%도 안 되는 거예요. 1,000억 달러면 우리가 원래 5년간 사야 되는 돈의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서 지금 대단한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할 정도. 일단 에너지가 뭡니까? 우리가 에너지라고 말하는 건 석유, LNG 이런 겁니다. 근데 석유를 우리가 어디서 수입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중동에서 사와요. 중동에서 70% 이상을 다 사옵니다. LNG 같은 경우는 원래 러시아에서 많이 사왔는데 경제 제재하고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수입을 못합니다. 대신에 카타르에서 수입을 해요. 카타르가 지금 1위 수입국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왜 거기서 사요? 미국에서 사지 라고 미국에서 사가라 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뭐 꼭 그래야 되나? 라고 하면서 특별히 협상하신다고 하니까 뭐 저희가 미국에서 사드릴게요. 이렇게 협상하면 이 협상의 지렛대로서 에너지 수입을 미국으로 돌리겠다라고 한 게 어느 정도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덜 수입했던 거겠지. 더티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약간 경제성에서 미국이 조금 나쁘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 협상을 잘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위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1,500달러는 미국과 한국의 조선 관련 딜입니다. 조선 관련 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조선, 제약, 그런 미국의 산업에 대한 지분 투자 그리고 대출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현금을 그냥 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지금 삼성, 현대, SK, LG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게 되는데 그 진출하는 것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돈이 아니라 한국의 민간기업 삼성, 현대, SK, LG 이런 회사들의 자기 자본 그리고 차입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물론 한국 정부라든지 공공기관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간접 지원, 대출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한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어느 정도는 미국의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대출 그리고 공동투자를 통해서 펀드를 조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에서 막연히 돈을 뺏긴다, 미국이 우리 걸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이 제로섬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도움을 통해서 공동의 투자를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90%를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미국의 90%를 정말 현금으로 뺏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국에 재투자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재투자는 해야 되죠.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돈이 생기면 그걸 쪽쪽쪽 이렇게 빨대처럼 뽑아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었다는 건 미국에다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90%는 계속 돌려서 대대손손 계속 공장을 이어가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투자를 했으면 미국에 재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금액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이미 미국에 많이 들어갔어요. 투자도 많이 했고 많이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76억 달러를 투자했죠.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요. 요런 정도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입니다. 공장 땅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에요. 현대가 진짜 엄청난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루이지애나에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58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를 합작 투자를 한다고 하고 AI, 로봇, LNG 구입하는데 63억 달러를 투자하죠. 그래서 올해 3월에 정의선 회장께서 트럼프하고 같이 이렇게 단상에 서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4년간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야, 210억 달러. 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210억 달러를 현대가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득을 만들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미국에서도 사업을 잘 영위하겠다라는 의미지, 이걸 뭐 뺏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210억 달러 했고요. 아니 이건 이미 투자한 거니까 이건 포함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 자신의 업적을 좀 과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정확한 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투자가 이미 됐거나 이미 투자 결정이 된 것도 최종적으로 이 정도 우리가 투자해냈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할 리가 없지 않을까? 할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고요. 투자를 할 때 현대가 그냥 생돈을 박았나? 아닙니다. 조지아 연방정부가 총 21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진짜 보조금이에요. 현금을 직접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뭐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도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보조금 전체를 놓고 보면 현대가 공장을 지음으로 해서 상당한 보조금을 챙길 수 있었다. 돈을 잃었다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1,500억 달러는 조선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가 항상 모자 쓰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마가라고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협상단은 가서 얘기했습니다. 형님, 배도 만드셔야죠. 마가 아니고 마스가 해서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해줘야지. 아니 미국이 지금 제대로 된 배 못 만들고 계시잖아요. 배 못 만들어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우리가 오히려 오퍼를 던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략적인 군함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 해군이 2025년까지 313척의 전투함정을 보유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몇 척 만들었다? 290척밖에 못 만들었어. 반면에 중국은 어때? 중국은 지금 해군이 400척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아니 생각해보면 한국이 만들어주는 거 괜찮은데 다른 배들은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LNG선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배는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못 만들어주는 게 군함이야. 군함을 어떻게 한국에다 외주를 시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미국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직접 가서 만들어 드릴게 라고 하는 겁니다. 한화오션이 2024년 필리쉽 야드를 인수했어요. 필라델피아의 필리쉽 야드를 인수해서 미국 함정 MRO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지금 2025년 주문 목표를 180억 달러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다가 적어도 400억 달러는 투자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4년이면은 1,500억 가능하죠. 미국은 사실상 혈맹 아닙니까? 혈맹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고객님이기도 하신 거죠.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투자 개념이기도 하지만 고마운 고객님을 챙기는 면도 있는 거죠. 자, 며칠 전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왜 되지? 이거 왜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팹을 미국에다 지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디다 지었습니까? 바로 오스틴 공장. 테슬라 집 앞에다 바로 지었죠. 2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 그리고 새로 지은 공장은 어디냐? 거기서 또 조금 떨어져 있는 테일러 공장. 바로 위로 한 30km 떨어져 있어. 일론 머스크가 본사 자기 사무실에서 저기 뭐 짓고 있네 하고 보면 그게 삼성전자야. 그런 정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그 공장이 텍사스 테일러 공장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최신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뛰어난 공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공장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만큼의 수요를 초기에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반드시 될 거다라고 보는 최신 공장이라고 합니다. 2나노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엄청난 공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자, 그럼 테일러 공장에서 처음으로 주문받은 칩이 뭡니까? 처음으로 주문받은 칩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AI, 그록 AI 칩입니다. 그록을 만들기 위한 AI 칩을 어디선가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한 게 2023년에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 때문에 만들어진 게 테일러 공장이에요. 그게 올해부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해서 지금 테슬라에서 말하고 있는 AI6 칩, 보도가 좀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A16 칩이라고 잘못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AI6고요. AI6라는 건 그럼 뭐냐?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자동차에 엄청난 프로세서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 3.0, 하드웨어 4.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제는 하드웨어 5.0부터는 AI5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I6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곧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만들어지는 걸 삼성이 하게 될 거다. 그게 22조 원 규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AI 아직 5도 안 나왔는데 6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게 대략 한 2030 몇 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2030년에 나오는 걸 벌써 얘기를 했어? 일론 머스크는 참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 AI 칩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니까 엔비디아도 거의 뭐 10년치 주문을 받아놨다고 하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적어도 한 7, 8년 뒤 얘기다. 앞으로 한참 남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팹을 미국에 만든 건 테슬라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돈을 그래서 누가 냈냐? 미국이 냈습니다. 미국이 칩스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를 미국으로 가져오자, 온쇼어링을 하자라고 하는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에다가 돈을 일부 빌려줬어요. 일부는 투자하고. 얼마를 빌려줬느냐? 그게 64억 달러 먼저 빌려줬다가 이거 좀 부족한데요? 해서 추가로 더 줬어. 그게 47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이미 111억 달러가 넘어요. 게다가 세액은 25% 공제해줬습니다. 지금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정부에서는 세금을 100% 감면해줬고 오스틴 쪽에서는 50% 감면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팹을 짓는 거 이거 등 떠밀려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 선물 보따리를 잔뜩 받으면서 들어간 겁니다. 왜냐?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동차, 조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LG엔솔, SK온, 삼성 SDI가 미국에 이미 진출했죠. 그리고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를 당초 계획보단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9조 원대를 미국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LFP 배터리를 LG엔솔이 직접 제조해서 낸다고 해요. 그게 규모가 무려 6조 원입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6.6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후에 9.4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직원 수를 3,000명 이상 고용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미국에 가보면 SK 블루바드라고 하는 도로명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배터리 3사만 해도 한 55억 달러를 이미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네,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많이 써야 되겠네 라는 분위기가 돌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더 활성화돼서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 주도가 거의 민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잘 대응하면 이 효과적인 투자를 오히려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기술력,
운영 주도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하면서 오히려 매출 증가라든지 미국 시장의 파급력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막연히 우리 협상 잘했다 라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표정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어려움도 크죠. 지금 현대차 마진이 연간 10%가 채 안 되는데 여기서 관세를 견디면서 팔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아틀란타 공장이라든지 계획 있게 잘 세워놔서 이번에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나마 지금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일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안으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길게 봐야 됩니다. 비가 내릴 땐 잠시 좀 피하면서 때를 봐야 되는 것처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